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통협치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수 팀장입니다. 미디어 홍보팀장 이대규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소통협치 담당관 일반 현황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은 소통팀, 미디어 홍보팀, 주민자치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팀이 주요 업무는 보도자료, 특집기사, 기고문 작성, 행정예고, 안성소식지, 시보 제작 등 언론 매체와의 연계 체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의 주요 업무는 중앙매체 방송 섭외 및 다중매체 활용 홍보, 기관 SNS 운영,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팀의 주요 업무는 이통장, 공지 증지 및 활동 지원 강화,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2023년도 소통협치 담당관 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의 비전 목표는 우리 모두 다같이 반올림, 소통 반올림, 협치 반올림으로 다양한 양방향 소통으로 공감과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공감과 협의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은 총 13건 중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인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추진하여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영상 문화의 균형적인 확산 및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은 8월 말 기준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미디어 센터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20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약 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 교육 사업, 민간 상영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화를 일반 시민, 취약계층, 기업체에 찾아가는 상영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시민들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사업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자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체계적인 수집, 보관,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8월 말 기준 사진 37만 건, 영상 3천 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사 로비, 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 홍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청사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 미디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및 안성시의회 홍보 콘텐츠도 함께 송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계속 사업인 적극적인 언론 보도 및 시정 홍보 브리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 매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 및 이슈, 현안 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년 8월 말 1일까지 추진 실적은 보도자료 약 1,600건, 기획기사 65건을 제공하였으며 안성시 출입 언론 매체 318개 매체에 언론 모니터링과 시정 보도를 약 15만 8천 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브리핑을 3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신년 언론 브리핑, 반도체 소부장 특가단지 유치 관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소식지 홍보 창구를 확대하고 상호 교류가 가능한 기관을 발굴하여 안성시 대내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8월 기준 소식지 16만 부를 제작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강화와 평등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소식지 800부를 전달하였습니다. 표지에는 시민 동아리 어반 스케치 협조로 매월 시민이 직접 그림 사파가 삽입되었으며 연 1회 소식지 설문조사 시행으로 구독자 의견을 확보하는 등 시민 참여를 증대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 업무 교류와 일자리 제공, 도서관 프로그램 소개 등 고정 코너를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시정 관심도를 및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쪽 계속사업으로 SNS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주요 플랫폼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활용해 정보와 흥미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성과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소통으로 안성시 공식 SNS 운영 결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바우더기 리뉴얼 캐릭터 이모티콘 배부 이후 안성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과 이미지 확립을 위해 계속해서 캐릭터 연계 홍보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조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전달하여 시민의 시정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 및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안성의 이슈 및 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쉬운 영상을 제작하여 시정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매체, 라디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시정 홍보용 전광판 및 IPTV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지사항, 시정 소식 등을 다양한 정보를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와 시기적절하게 송출함으로써 시정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열광장, 공도 육교,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등 총 3곳의 전광판과 총 27개소의 IPTV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내용을 수시 송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스템상 문제 발생 시 지체 없는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이통반장 활동지원 및 복리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 통장의 봉사정신을 격려하기 위한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통장 자녀 장학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통반장 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익사업 추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인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및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대덕면, 양선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제안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덕면 주민자치의 장밋빛 무렵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양선면 주민자치에서는 요리조리 한가족,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분과별 사업 추진 및 주민의제 발굴을 통한 대덕면, 양성면 주민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023년 주민총회 제안사업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민총회 제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주민자치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인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안성시 대표 시민참여 정책 제안 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 정책 플랫폼으로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소통 혁신 담당관이 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항지구 안성초 보행로 및 안성시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 등 4건의 시장이 답변을 완료했으며 운영 시작 후 현재까지 총 10건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게시판 내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안성시 소식지에도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꾸준히 홍보 중이며 앞으로는 의견 나눔에 진행되는 찬반 투표 진행 현안도 안성시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 소통의 길목 운영 결산을 진행하고 그 개선 사항을 2024년도 1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조 계속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입니다.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5개 행복마을 관리소의 지역 특색사업 73건을 추진하였으며 간단 집수리 등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 실습교육, 행복마을 관리소 담당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 전문가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시군 간담회 참석, 행복마을 관리소 상반기 지도 점검, 안성맞춤 바우더이 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해왔습니다. 향후 안성시 행복마을 관리소 우수 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사례 발표회 등에서 공도 행복마을 관리소는 최우수상 수상을 현장 발표를 통해서 했고요. 죽삼면 행복마을 관리소는 장려상 수상 서면 발표로 수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조 계속사업인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5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교육과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해 주민 맞춤형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023년도 공유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가치온 대관 사업으로 총 399회 4,182명의 시민이 이용하였고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11개 단체와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10명의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도 시민참여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63회, 전체의 2회, 분과장의 2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안성 소식지를 통한 이제 시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식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추진 실적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시하고 서귀포시가 관내대학 소식지간 업무 교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안성시 소식지에다 게재를 한 내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대학 소식지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안성시가 이제 서귀포하고 자매 결혼식을 맺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쪽에서 서귀포에서는 저희 안성시 소식을 실어주고요. 안성시 소식지에서는 서귀포 그 소식을 실어주는 거고요. 네. 관내 5개 대학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주는 거고요. 아, 네. 서귀포시랑 예, 관내 대학에 관한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소식지를 냈다. 예, 이 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식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귀포시라는 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여쭈려고 이걸 여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혹시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그 서울 종로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귀포시가 있고 과거에는 저기 부산에 사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부산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부산 사하고는 아예 예,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성에 관련돼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관광을 따로 우리가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안성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 결혼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사후 관리에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10조에 나와 있는데 이제 문화예술 체육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네, 그리고 경제 교류, 그다음에 행정 교류, 그다음에 상대 도시와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거를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성시가 지금 한 예로 들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자매결연실은 사실 이제 저희 그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과거에도 사실 이제 뭐 농산물 관련해서도 이제 서귀포에서 귤 같은 것도 판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교류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저희는 사실적으로 보면 그 문화적인 교류가 먼저 더 선행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소통협치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성에 있는 우리 동네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을마다 관광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를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매결혼 도시를 위주로 해서 좀 밀착형으로 해서 항상 한 번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의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그런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12페이지에 이통장 반장 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인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24년 협의회 신규 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지금 있는 추진 실적은 이제 제도 정비부터 복리 증진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신규 사업이 더 이외에 24년도에 할 만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그 제안 사업으로 그 안전 안성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이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진 목표는 이제 동네와 주민 공동체 단위에서 출발하는 교통안전 구제 문제 점검 및 대안적 해결책 발굴을 통해서요. 그 안전 안선 선포식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근데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통장님들이거든요.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듯이 이제 안성에서 사실 이제 그 교통사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이 가장 그걸 제일 먼저 좀 같이 해준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안전도 되지만 지역에 또 이제 선순환적인 역할을 강할 것 같아갖고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이 통장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사전적인 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이요. 이 교통사고가 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이제 시설이라든가 교통체계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역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체계의 문제점도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서하고 지역에 있는 여기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결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제안 사업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아, 경찰서하고 관계돼 있어서는 방범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지역에서 또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뭐 교통정책과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캠페인도 공도하고 시내 지역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다른 지역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고령화도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이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는 이장님들,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경찰서와 같이 이런 산재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방범대는 결과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바우더기 축제하는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앞서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제 모범 운전자분들하고 이제 교통에 관련돼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인데 내용이 좀 겹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이거는 헤아려 보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제안 사업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귀에 쏙 들어온 것은 이제 우리 집행부 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 홍보에도 그 우리 미디어 센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겠다는 얘기가 가장 귀에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역시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 얘기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도 그 LED 그거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설치하면서도 이제 최근에 또 저기 의회 그 일정도 별도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시설 자체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영상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틀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홍보비 내지는 이게 많이 거기가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은 바우더기 행사 때 이제 개막식에 아마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근데 폐막식 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폐막식 영상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영상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어떤 말, 그러니까 영상에 아니요, 아니 하신 말씀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연관성 있는 거. 폐막식 영상 너무 멋졌습니까? 저희는 그 영상을 볼 때는 그 행사에 대해 주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폐막식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협치를 얘기하고 소통을 얘기하는 예? 협치와 소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폐막식 영상에 딱 우리 개장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개막식 있죠. 개장식 말고 개막식. 예. 커팅하고 들어가죠. 다들 예, 막. 예. 이거 이제 처음에 근데 우리 개장식 때 커팅하고 들어가죠. 네? 개막식 말고. 예, 예. 개장식 때 커팅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앞서시는 분이 시장님이십니다. 첫 번째 들어가시는 분이.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국회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의장님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폐막식 영상에서 딱 보니까 시장님만 보입니다. 그 나머지 분은 여기에 있는 뭐 이제 의원님들 진짜 몇 초, 시장님하고 보폭을 마치신 사람, 마친 분 몇 분만 단 몇 초 비쳤습니다. 영상 끝까지 없습니다. 의회는. 근데 지금 다음부터는 뭐 의회도 열심히 홍보해 주신다 그러는데 내년도는 얼만큼 변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홍보비가 감해지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만 실컷 홍보하는데 의회에서 거기다가 담으면서 의회도 좀 이렇게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의회 거는 없습니다. 이런 게 같이 해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잘 지켜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페이지 8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 네, 쭉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소통 담당관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거 우리 16만 부를 제작했고 23년도에 그 중에서 이제 소식지 800부가 인쇄해서 점자 소식지 800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성시 등록 시각장애인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잘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발언. 네, 소통팀장 이인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안성시 장애인분이 한 156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이요? 아까 저 등록이 단체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00몇 분인데 그럼 왜 800부하고 100몇 분? 저희가 그 100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제작해서 배부할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단체에 계신 분한테 그럼 몇 부 정도를 저희를 이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파악한 게 100부 정도 해갖고 해서 저희가 1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준비가 아닌 거죠. 그냥 이거는 딱 들어보면은 주먹구기식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3년도 4월 기준으로요. 안성시 시각장애인분이 1,03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에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점자라 이제 시각협회에 등록한 회원분이 한 100분 정도 될 거다라고 단체에서 얘기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분이 점자를 읽으셔야 이 점자 소식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안성시에 그 100분이 점자를 정말로 읽으시는 분이 100분인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옛날에는 이제 문맹이라 그랬죠. 문맹 이제 그래서 문맹을 갖고 비문해자 교육이라고 해서 한동안 비문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컴맹 교육을 한참 했죠. 지금 여기는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는 훈맹정음. 읽을 수 있어야 소식지가 가면 보지요. 점자를 모르는데 점자 신문이 온다고 한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라디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십니다. 소리로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자 소식지를 이렇게 보급하는 노력을 차라리 그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이제 아까 1,03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전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떠한 정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주시려면 그 이제 소리로 듣는 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좀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훈맹정음이라고 한다 하니까 그분들이 점자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더 노력을 정보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하려면 그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좀 마음이 좀 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어입니다. 수어. 보통 농어인 분들이 과거에 이제 좀 어려웠을 때는 수어 통역을 좀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보면 화상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당장 수어 통역사가 없어도 그 센터로 연락을 하면 이렇게 이제 3자 간에 이렇게 수어 통역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동시에 내가 이야기하면 수어 통역해서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 이제 스마트폰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의존을 거기에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시는 첨단으로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 SNS를 통한 시정 홍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우리 농인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아예 잘 듣지 못하시니까 더 반대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달,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계속해서 좀 12쪽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통 반장 활동 지원 및 봉의 증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통 반장님 활동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도 정비에는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조례 통과시키고 이제 준비하시고 장학금 지급하실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안성시 이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장은 빠졌습니다. 그죠? 혹시 복지증진에 반장 자녀도 들어갑니까? 여기 이걸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상으로는 예. 지금 발표된 이 자료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그 복지증진에 반장은 넣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반장을 안 넣습니까? 그럼 반장 자녀도 들어가야죠. 만약에 반장은 우리 그 이장 통장님들보다 하는 일이 현저히 적다. 거의 역할이 없다. 그럼 아예 빼셔야죠. 반장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 반장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었고요. 한 번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5천 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 아이스크림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숫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반장 인원수. 그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렇죠. 이 반장님들은 수고는 하시는데 정말 챙겨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참 부족합니다. 행안부 지침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건의하시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장 통장 분들 중에서 장학금 여기 보니까는 대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30만 원 해서 30명 발탁해서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성이 보통 고령화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 통장님 분들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손주 봐서 손주를 두고 계신 이장 통장님들이 많으십니까? 이거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올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손주도 들어가야죠. 이장 통장일은 똑같이 열심히 봐주고 계시는데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고 이제 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손주분들도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같은 수고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선발하는 거니까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고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는 본 의원은 통장 반장 그 분들 손주 손녀 분들도 그거에 지금 이 장학금의 대상에 좀 포함돼서 같이 선별하실 때 같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그냥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냥 검토를 하는 거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 제공을 좀 같이 주시라는 겁니다. 선발하실 때
기회를 주시고 그 선발에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기회조차 안 주면 젊은 사람만 통장반장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차별이죠, 이건.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수고하시는데. 아니, 답을 좀 안 하세요, 소통 담당관님은.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요.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이렇게 고려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즉답을 할 수기가 이장 통장이 젊으면은 장학금 받을 수 있고 이장 통장이 나이 먹어서 늙었으면 늙기도 서러운데 요즘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니네는 니네는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같은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이제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야죠. 다양한 장학금 있는데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 장학금도 못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런 똑같은 걸,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그 장학금을 받으면 이걸 어차피 못 받으니까 예. 지금 손주도 풀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냐는 거죠. 역차별하지 마시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이 늙은 한마디로 늙은 소위 말하는 늙은이에요. 이제 어르신이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 반장하면은 여기에 아니 통장 반장이 아니죠. 이장 통장하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같은 혜택을 주셔야죠.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정책도 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인데요. 대덕면 주민자치 장미필 무렵 요거 이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신다고 여기 담으셨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부지가 혹시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대를 다 하십니까? 장미필 무렵 신촌마을입니다. 대덕면. 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그 도로에 인접한 부지도 있고요. 그 마을 가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장미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을이라고 그 신령리 신촌마을 전부 그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식재 많이 하셨죠, 장미? 예, 좀 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금 많이 좀 들어간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면에서도 좀 담아서.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실은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 금강면에 보면은 장미터널 구송동 마을 앞에 구송동 들어가는 앞에 보면 장미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미터널을 만들었는데 아주 한참 화사하게 피고 아름다운 터널이 됐었는데 그 염화칼슘을 겨울에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뿌리니까 이게 녹다 보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자꾸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장미 터널이.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다음에 차량이 이제 지나가면서 녹으면서 이 염화칼슘이 튈 거 아닙니까? 그 염화칼슘이 튀어서 그 식재해놓은 장미 그 뿌리 쪽으로 자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점점점 고사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그 도로 인접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그 근접 도로라면은 그 염화칼슘이 튀어서 그 장미 그 뿌리 쪽으로 가지 않게끔 그 비용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거기 이렇게 방어벽 그 염화칼슘이 튀어서 그 나무로 가지 않도록 그 방어 그 설치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려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사업 진행하는 거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애써서 가꾸시고 했는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도로나무 타협을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소통 협치 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이제 언론 관련된 게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정 홍보나 언론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일단은 그 행정 예고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거는 저희가 근 한 3억 정도. 그래서 이제 8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신문사의 광고비 행정 예고라고 광고 예, 예,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우리 언론에서 우리 그 안성시를 혹시 비판하는 기사를 혹시 찾아보신 적 있어요? 가끔씩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나온 거는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거 있죠. 예. 근데 아주 가끔씩이죠. 제가 보면 이게 언론이 기능이 뭐 제가 보면 그 언론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어디 비판하고 건강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언론 기능인데 지금 언론이 안성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혹시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소통 담당관님 우리 보실 때는? 살적으로 저희는 그 소통협치단단가에서 하는 거는 뭐 시정 홍보를 가장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잘 하시는 거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비판 기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언론이 제가 보면 이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짓눌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뭐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떤 신문사든 지금 안성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하다못해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사 안 나옵니다.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 뭐 광고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인터넷 신문들도 많이 있고 뭐 지면 일간지 다 있어요. 혹시 우리 그 소통 담당 협치 담당관에서 혹시 그거 갖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어요? 대놓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 언론을 뭐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절대. 문제가 되겠죠. 예.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신문들이 좀 비판 기사를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건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도 만약에 그 비판적인 글이 오게 되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시정 활동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기사가 없으니까 다 잘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그렇다고 그 신문이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거에서, 홍보 예. 기능은 아주 발달돼 있어요. 네. 우리 안성시 보면 홍보 기능은 아주 발달돼 있는 거고. 근데 언론의 기능이 그걸 가지고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언론을 뭐 아니 언론이 예, 무슨 소식지입니까? 예, 그렇다고 저희가 언론을 평가하는 건 제가 봤더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 하면 뭐 금기 사항처럼 언론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그 홍보 기능에 그 혹시 그 시정 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절대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열악하다고 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열악하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금 몇 개라고 하시죠? 언론 보도 매체가 318개입니다. 31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도 자료가 몇 건이 나갔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도 나간 게 보시면 318 매체에 약 15만 8천 건이 보도됐습니다. 15만 8천 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여쭤본 게 그 보도 자료는 다 실었겠죠. 그렇죠? 이제 다 언론사마다 거의 대부분 다 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안성시 이렇게 쳐보면 뭐 안성시 관련된 기사들이 쫙 나옵니다. 뭐 제가 뭐 318개가 다 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기사들이 그 똑같은 기사들이 보도 자료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 예? 그대로 우리 시에서 보내준 자료 그대로 쫙 실려갖고 나옵니다. 예? 이건 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위원님, 저희가 보도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언론을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언론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뭐 안성시가 안성시를 비판하는 기사는 또 적어요. 엄청 적어요. 예? 우리 그래도 보도자료 깔끔하게 써서 보내줘도 잘 안 실는 경우도 많고.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그 안성시에는 또 홍보비가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말도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안성시 관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소통협치 담당과에서 뭐 그런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참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조금 그 우리 그 시장님 그 관련된 아까 그 온라인 정책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 한지가 20일, 된 거잖아요. 예. 요거 관련돼서 좀 들어온 거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예. 다 해서 예. 우리 이게 좀 저희한테도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 좀 들어온 내용하고 조치된 예. 결과 예. 요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 뭐 의견 나눔 47건 시장님이 여기에 답한 게 한 10건 예. 그리고 설문조사가 19건 정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참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우리 주민자치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시범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돼 있고 그런데 약간 기능은 틀린 거죠. 약간이 아니라 원래 많이 틀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곳으로 지금 엮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뭐 지금 제가 이제 비판적인 항상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구성이나 그리고 시민 참여도 부분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 달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대도 못하는 거고 지금 그렇다고 이건 너무 이제 시범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가면 이것도 시범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한테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전국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인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노력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된다. 이 구성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요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관련된 안건들 있잖아요.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우리 그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총회 그 결과 보고 한 걸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 청년 교육 있어요. 우리 이 통장 반장님들한테도 청년 교육도 하시고 우리 이제 뭐 자치회나 아니면 주민 자치위원회한테는 청년 교육 안 하시나요 혹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청년 교육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청년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뭐 이 통장 협의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사례별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예방적인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죽산면 뒤교리 두메호수에 그 동막골 웰컴 동막골 영화 거기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2회 23년도 저기 공연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셨습니다. 아시죠? 축제 때 여기 네. 영화제 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예. 고정 시설물 설치하셨는데 그 예산이 주민자치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그 마을바둑이 사업으로 해갖고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불법으로 처음에 설치한 건지 아니면은 그 국유지입니다. 그 예, 땅 국유지인데 그 설치 공사한 거 사업비 예, 예. 그 어디에서 사업비 사용하신 건지 예, 예. 그 소요된 거 정산된 거 예, 예. 처음에 사업비 예산 세우신 거 예, 예.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 예. 그 정산까지 예, 예. 마무리 단계까지 자료 일체 주시고요. 예, 예. 그 낚시터가 예, 예. 지금 현재 그게 그 우리 죽사면 두교리 두교 네 두교리 없었을지. 그 예. 업계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수면인데 예, 예. 아니면은 그 현 이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으신 건지 예, 예. 그것까지 자료 함께 예,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고요. 요청하신 것 자료도 신속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있잖아요. 이게 22년도부터 의견 나눔 47건 들어왔잖아요, 접수가. 근데 지금 1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7건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예. 근데 이제 100건이 찬성 100개가 넘어야 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 100개가 안 돼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검토해봤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거기다 보면 사실 민원성인 게 다분한 게 좀 많았었고요. 이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이제 들어온 게 별로 사실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고려해갖고 연말에 또 분석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훑어봤는데 이 정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이분들이 100건을 채운다고 해도 저희 안성시에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법에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답변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